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학습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학습 격차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잘 실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 그런 어떤 학력 고사가 있죠.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데, 학업 성취도 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등도 예상컨대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한 2주 정도만 어떤 차이가 나도 학습 격차가 사실은 1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단 2주인데 그게 1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수업 일수가 줄었습니다. 수업 일수가 줄었지만 문제는 이 수업 일수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에서 1년 동안 배워야 될 교과서의 학습량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냥 수업 날짜만 줄였을 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1년 동안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그럼 그 줄어든 일수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다시 가르쳐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올해 안에 진도를 다 가르쳐야 하고 또 그래야 다음 학년에 배울 교육과정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들이 현명하게 수업을 재구성한다 해도 대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아마 2학기 돼서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집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예습하고 학습한 아이들은 그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 나머지 이제 반학기 몇 개월 남은 수업조차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정도의 격차만 나도 거의 한 학기나 1년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진도를 빨리 나갈 거고 미리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한 학생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학습 관련 점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가정마다 상황이 달라요. 뭐 부모님께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아이들은 뭐 잠깐 뭐 시골에 가 있기도 하고, 자, 일정 시간 동안 그냥 혼자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해온 학습의 양을 체크하고 앞으로 남은 학습의 양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마 대부분은 뭐 영어나 수학만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억지로 이제 뭐 시키고 계실 텐데요. 그 분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국어하고 사회, 과학 세 교과서를 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부진이나 학습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어하고 사회, 과학 교과서만 읽으면 되느냐?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과서가 사실 꽤 많은 지필진들이 모여서 같이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공교육 교과서 나름 정말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괜찮냐면 새로 배워야 할 개념이나 어휘 등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확장적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이건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3학년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과 어휘를 충분히 숙지해야 4학년에 또 다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평소 같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나 그런 때
새로 나온 단어나 개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진도를 빨리 나가기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막 갑자기 교과서 읽으라 그러면 아이들 또 짜증을 내겠죠. 뭐 지루해 하기도 하고 일단 그 새학기 교과서를 모두 교실이래. 직업병이네요. 모두 거실로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새로운 교과서를 모두 거실로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고학년의 경우에는 기본 교과서가 한 10개 정도 되고 보조 교과서까지 합치면 한 15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유성 네임펜을 주시고요. 교과서 앞과 뒤에 이제 큼지막하게 학년 반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몇 권 정도는 보통 이름을 적다가 대부분은 좀 멈추기도 하다가 교과서를 이렇게 뒤적거릴 거예요. 마치 뭐 재밌는 건 없는지 이렇게 심심한 아이처럼 몇 개의 교과서를 펼치면서 그림이나 사진, 글 등을 읽을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누리도록 일단 놔두세요. 빨리 이름 적어. 시간 없어. 이름 적어. 책 읽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거실에 쫙 펼쳐놓고 뭐 이름 적으라 하고 아이들 뒤적거리면 뒤적거리는 대로 그냥 놔둡니다. 네. 교과서를 읽으라는 말 대신에 일단 책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보게 하는 거죠. 책에 자기의 이름을 적는다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책은 나의 것이야 라는 것 의미뿐 아니라 나의 존재가 이제 이 책에 각인이 되는 거죠. 예. 무의식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 상태를 일단 누리게 놔둡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거실 바닥에 책을 두서없이 이제 펼쳐놓고 그럼 아이들이 뭐 엎드려서 보기도 하다가 뭐 엎드려서 글도 쓰다가 교과서의 표지들을 마치 비교하듯이 한눈에 그러면 쫙 볼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줄 겁니다. 아이들이 이름을 적다가 뭔가 흥미가 느껴지는 표지를 들고 책을 펼칠 거고요. 그리고 잠시 동안 책 안을 훑어볼 겁니다. 이때 섣부르게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이 새로운 교과서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하실 일은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와의 첫 만남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아이들이 평소에 교과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교과서가 공부 스트레스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미 이제 자리가 잡았기 때문인데요. 첫 만남부터 부담을 주면 교과서가 싫어집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실 바닥에 장난감 펼쳐놓듯이 쭉 늘어놓고 책 위에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어나가는 과정. 나와 교과서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장소건 어느 물건이건 자신의 이름을 적는 행위는 상당히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순간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바위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낙서하고 올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 그런 낙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자, 교과서의 첫 만남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치 뭔가 즐겁고 새로운 것들이 가득한 선물 상자처럼 교과서를 궁금해하게끔 하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하고요. 이때 제가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자녀가 주로 어떤 교과서를 오랫동안 뒤적거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그 주로 관심 갖고 뒤적인 교과서부터 소리내어 읽게 하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요. 소리내어 읽을 때 매일 최소 30분 정도는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고학년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학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소리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는 읽고요. 혼자만 읽어 그러고 그냥 방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거실에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뭐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아버님은 뭐 이렇게 뭐 빨래를 하시든 아무튼 아이가 소리내서 읽는 동안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시면서 그 이야기를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계시면 좋습니다. 읽는 걸 소파에 앉아서 들으시면 더 좋고요. 마치 우리 아이가
뭔가 악기 연주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악기 연주하는 걸 감상하시듯이 너의 그 책 읽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느낌으로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꼭 아이가 이렇게 소리내어 읽게 하는 게 필요한가요? 네. 저학년일수록 소리내서 읽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누구나 원래 이 글보다는 말을 먼저 배웠죠. 소리를 내면 뇌가 더 잘 이해합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읽는 것도요, 엄밀히 살펴보면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미 독서 습관이 잘 자리 잡힌 고학년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학습 격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된다면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한 단원, 한 권이 아닙니다. 책에 보면 한 단원이 있어요. 단원. 한 단원의 분량을 읽는데 어느 교과서든지 간에 30분이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예. 읽고 나서 아이가 소리내서 다 읽었, 엄마 다 읽었어. 나 1단원 다 읽었어. 그러면 너가 방금 읽은 내용을 한번 책을 보지 말고 소리내서 이야기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가 말한 정도가 아이의 이해 수준입니다. 예. 그 이해 수준을 갖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르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단원을 읽고 내용을 말하게 했는데 거의 내용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책을 읽게 합니다. 아이가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읽으라 해서 읽었다가 내용을 물어보면 그 대답을 잘 못하면 다시 읽으라 하면 이젠 또 읽을 때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또 해보라고 하면 처음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말할 겁니다.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단어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때 이 단어를 물어보는 단어를 어떠한 상황에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예를 들어주시면 아이들에게 더 개념 이해가 잘 됩니다. 기억도 잘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기본 패턴은 소리내서 읽게 하고 읽은 걸 아이가 보지 않고 설명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많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거꾸로 하셨죠. 뭐냐면 동영상 강의나 학원 강의를 먼저 듣게 해요. 그리고 글자가 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안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일단 소리를 내야 이해가 먼저 되고요. 그렇게 이해한 바를 말하기까지가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영상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글자로 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소리내서 직접 말해보게 하고 그 소리내서 그 말할 때 중요한 건 그 소리를 들어주고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있어주는 것. 예. 그래서 최소 30분 정도는 부모님이 옆에서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원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이제 다음 단원을 읽게 하면 됩니다. 다음날 다음 단원을 읽을 때 읽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어제 읽었던 그 단원의 내용을 떠올리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습의 과정도 같이 하게 되죠. 그때는 아이들이 한 5분 정도 내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어제 그 읽고 말하기를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집은 언제 푸나요? 네. 이 시간에 따라 달라요. 그 아이가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없느냐에 따른 건데,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 일단 교과서를 읽었죠, 소리내서 읽었죠, 그리고 책을 덮고 읽은 내용을 말했죠. 이제 그 말한 것까지 다 되면 그 다음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말한 것을 이제 본인이 보지 않고 말한 걸 쓰게 합니다. 쓰는 거는 또 다릅니다. 쓰면서 정리를 하게 해요. 뭐 목차별로라든지 아니면 마인드맵처럼 그림을 그리든지 자신만의 좋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쓰면서 정리를 하게 합니다. 예. 이때 정리는요, 정리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건 다시 책을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마인드맵 형식을 좋아하는 아이면 그렇게 하고, 목차처럼 순서별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림을 섞어가고 어떤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한 단원의 내용을 공책이나 도화지 또는 컴퓨터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집은 안 푸나요? 자, 사실은요, 이런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나서 문제집을 풀면요, 문제집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예. 근데 시간이 없으면, 아까 소리내서 말하고 책을 덮고 혼자 말하기까지의 과정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도 돼요. 예. 시간에 따라서 문제집을 푸는 과정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과서 위주의 예습을 하면 좋긴 한데,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 교과서 읽기를 싫어해요. 그럼 어떡하죠?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한다면, 아마 다른 책들, 독서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 옆에서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이미 스마트 기기를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뇌의 구조는요, 책 읽기에 강한 저항을 하도록 바뀝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힘든 일이거든요. 자꾸 자신에게 이제 좀 편한 매체를 달라고 아마 떼를 쓸 겁니다. 쉽고 빠른 길은 없고요. 그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스마트 기기 대신에 직접 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고학년의 경우에도 책을 읽어주는 게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5, 6학년 담임을 자주 했고요. 고학년의 경우라도 제가 직접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을 내서 읽어줍니다. 읽어주면 제법 두꺼운 책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두꺼운 책도 매일 15분 정도씩만 읽어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읽어주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분명히 제가 다 읽어줬는데 그 책을 아이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집에서 사달라고 해서 또 읽는 아이들이 생겨요.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재방송 보듯이 직접 본인이 책을 가지고 읽는 거죠. 뭐 제가 읽어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본방사수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누군가 정말 재미있게 읽어준 경험이 부족해서입니다. 한 2주 정도만 매일 20분씩만 잠들기 전에 아이 옆에서 정말 재미있는 책들을 골라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책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읽어주는 게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잠들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에 푹 빠진 아이는 잠자면서 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무의식적 시선을 갖게 됩니다. 자, 좋은 독서 습관, 이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거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뭐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시는 분들도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분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조사는요, 초등 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나마 학창시절이 책을 좀 많이 읽는 시기거든요. 그럼 이 조사에서 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의 데이터를 빼면 아마 성인들의 경우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누군가가 본인에게 책을 읽어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어른이 돼서 누가 보고 옆에서 읽어달라 할 수도 없고. 자, 일단은 책을 읽어주는 어플이 많아요. 그거 하나 다운받으시고요. 요즘에는 음성 지원되는 오디오북도 많습니다. 잠들기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귓가에서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잠을 한번 청해 보십시오. 뭐 요즘에 나온 오디오북 중에는 뭐 연예인들이 직접 읽어주거나 하는 그렇게 책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뭐 읽어주는 오디오북이 있다면 그것도 들어보시면 나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연예인이 잠들기 전에 내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나름의 한번 호사도 누려보시고요. 그렇게 천천히 독서와 한번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글을 읽는다는 건 사실 일부 계층만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특권을 사실 우리들은 보편화 시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읽기 쉬운 글자까지 만들어서 배포한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요, 대대로 책을 읽고자 하는 강한 원의가 어떤 집단 무의식 안에 내재된,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한 민족임을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진하게 독서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거고요. 한 줄의 책이 아이의 삶도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바꿔줍니다. 자, 학습 격차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독서 이야기까지 왔는데요. 학습 격차 줄이기 가장 기본적인 것, 교과서부터 읽게 하는 것, 그리고 읽고 소리내서 말하게 하는 것. 말한 뒤에 정리도 해보고 정리가 끝난 뒤에 문제집을 풀면 됩니다. 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 단계를 쭉 거치고요. 여유가 없을 시에는 단원별로 소리내서 읽고 말하게 하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한 3단원, 4단원 정도의 예습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같이 함께 뚜벅뚜벅 그리고 이왕이면 즐겁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